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 오두막집에 한 나무꾼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숲속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일까? 나무꾼은 궁금하여 살금살금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아주 큰 호랑이가 목을 땅바닥에 마구 비비면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목에 뭐가 걸렸나 보군. 나무꾼은 호랑이 곁으로 다가가 호랑이의 목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목구멍에 은비녀가 걸렸잖아. 그러고 보니 이놈 호랑이가 사람을, 그것도 여자를 잡아먹었군. 나무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비녀를 빼내주면 바로 나를 잡아먹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무꾼에게 호랑이는 어서 비녀를 꺼내달라는 듯이 몸을 흔들며 애원하였습니다. 그래, 우선 살려주고 보자. 나무꾼은 호랑이 입속으로 팔을 뻗어넣어 비녀를 꺼내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그제서야 살았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고는 고맙습니다, 나무꾼님.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인사를 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요란한 소리에 놀라 잠이 깨었습니다. 황급히 밖에 나와보니 큰 통나무들이 휙휙 집 안으로 날아들어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나무들이 웬 거지? 나무꾼은 얼른 단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만큼 달아나는 호랑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의 그 호랑이구나.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 후부터 호랑이는 매일같이 이른 새벽에 통나무를 집 안으로 던져 놓았습니다. 이제 나무꾼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던져주는 나무를 팔아서 살기도 넉넉해졌습니다. 이제 살기도 편안해졌으니 나도 장가를 들어 어머님을 편안하게 모셔야지. 나무꾼은 곧 자기의 생각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하고 말고 어서 마음씨 고운 색시를 맞아야지. 어머니는 몹시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막막하였습니다. 어디서 장가들 처녀를 구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과 어머님의 주고받는 이야기를 호랑이가 엿들었습니다. 호랑이는 곧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호랑이는 예쁜 처녀를 물어다 나무꾼의 집마당에 놓고 나무꾼님, 이 처녀는 당신의 아내가 될 여자입니다. 하고 호랑이는 사라졌습니다. 처녀는 정신을 잃고 마당에 누워 있었습니다. 처녀를 발견한 나무꾼의 어머니가 재빨리 찬물을 떠다 입안에 흘러 넣어주자 처녀는 그제야 깨어나며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색시구나. 나무꾼은 처녀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감탄하였습니다. 처녀는 그날부터 나무꾼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무꾼의 아내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녀는 서울에 사는 어느 정승의 딸이었는데 바로 호랑이에게 잡혀오던 그 이튿날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는 나무꾼은 호랑이가 물어다 준 그 처녀를 자기 아내감으로 생각하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처녀는 며칠 지내는 동안 그 나무꾼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인정 많고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것이 더 좋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소원을 이루었지만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내의 본집에 인사를 가야 하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의 이 걱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좀 내가 장만해 주지. 호랑이는 깊은 밤거리로 나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소와 나귀들을 잡아다가 나무꾼 집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만하면 장인 장모님께서도 좋아하실 겁니다. 호랑이의 말에 나무꾼은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나무꾼은 아내와 같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친정집이 있는 서울로 갔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남편을 맞아 많은 선물을 안고 돌아오자 정승은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정승은 곧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홀로 남은 어머니까지 서울로 모셔다가 함께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행복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어느 해 서울 장안에 매일 밤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해 간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놀란 임금님은 명을 내려 다음과 같은 방문을 내붙이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호랑이를 잡으면 상금으로 1000냥을 주고 높은 벼슬을 주겠다. 사람들은 호랑이를 무서워하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큰 호랑이가 나무꾼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호랑이님, 이거 얼마만입니까? 나무꾼은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참 반갑소.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고 왔소. 나는 죽을 때가 되었어요. 우리 호랑이들은 죽을 날을 미리 알지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러 왔어요. 호랑이는 옛날과는 달리 늙어서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부탁이라니 무엇이요, 호랑이님? 내일 점심때쯤 당신이 활을 가지고 이 마을 거리로 나와요. 그러면 내가 나타날 테니 그때 나를 향해 활을 쏘아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요. 그럼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셔요. 이튿날 정오가 되었을 때 거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마리 호랑이가 나타나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무꾼은 이미 거리의 한 구석에 나와 호랑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님, 정말 미안하오. 나무꾼은 약속대로 활을 당겨 호랑이를 쏘았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아니, 누구냐? 활을 쏜 사람이? 사람들은 환성을 지르며 젊은이한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슬픔을 참을 수 없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임금님은 나무꾼에게 1000냥의 상금을 내리고 벼슬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기쁘기는커녕 슬픔만이 가슴 가득 찼습니다.